다음에 51번이에요. 자, 분사 펌프에 부품이 있어요. 중요한 건데 이 두 가지가 시험 많이 나옵니다. 뭐가 있냐? 타이머라는 게 있어요. 타이머. 이거는 연료의 분사 시기를 조절합니다. 타이머,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조절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조속기 거버너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연료의 분사량을 조절하는 거를 우리가 조속기 거버너라고 합니다. 자, 분사 시기는 타이머. 그다음에 분사량은 뭐다? 조속기 거버너. 자, 문제 보겠습니다. 디젤 기관에서 타이머, 시간이잖아요. 타이머의 역할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뭐랬어요? 다 몇 번이에요? 3번이겠네. 연료의 분사 시기 조절한다. 2번. 디젤 기관에서 조속기가 하는 거, 거버너가 하는 거 뭐랬어요? 분사량 조절. 다 몇 번이에요? 2번. 단순 암기죠, 이거는. 자, 52번. 작업 후 연료 탱크 내에 연료를 가득 채워주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다음에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료를 채우고요. 두 번째, 연료의 이제 기포 방지를 위해서 채우기도 하고. 세 번째,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연료 탱크에 수분이 생겨 엔진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료 탱크 내 연료를 가득 채웁니다. 자, 연료 탱크 이렇게 있잖아요. 요 안에요. 요게 이제 연료예요. 여기 연료인데, 여기는 뭐야? 이제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에는 여러분 생각할 때 뭐만 있을 것 같아요? 아, 공기만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 뭐가 있냐? 아, 반대로 뭐냐? 수분도 있습니다. 수분. 근데 일반적으로 엔진은 쇳덩어리잖아요. 근데 이거 수분이 있으면 쇠는 어떻게 돼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래서 이 수분을 없애기 위해서 뭐 한다? 결론은 연료를 어디까지 채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쫙 가득 채우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건설기계 운전 작업 후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워주는 이유와 가장 관련이 적은 거예요. 적은 거. 1번. 다음에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맞죠? 2번. 연료의 기포 방지를 위해. 3번. 연료 탱크에 수분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4번. 연료의 압력을 높여. 연료의 압력 높이는 건 상관없다 했어요. 답은 4번. 자, 2번. 겨울철에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 1번. 연료가 적으면 증발하여 손실되므로. 아니죠? 2번. 연료가 적으면 출렁거리기 때문에. 아니고. 3번. 공기 중에 수분이 응축돼 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말 그대로 엔진은 쇳덩어리인데 물이 있으면 쇳덩어리 안 좋으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네. 물을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연료를 가득 채우는 거죠. 4번. 연료 게이지에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자, 53번입니다. 디젤 엔진의 노킹 원인이에요. 자, 이 노킹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름대로 제때에 이게 착화가 일어나가지고 사행정 사이클을 통해서 말 그대로 동력을 발생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착화가 잘 안 일어나고 연소실에 연료가 계속 이렇게 쌓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가 한 번에 연소가 일어나면은 연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그냥 꽝 하는 그런 어떤 노킹, 막 이제 소음이 생기거든요. 그게 말 노킹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노킹의 원인은 뭐냐면은 제때에 불 붙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현상들이 제때에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연료가 쌓여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원인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는 자기에 대한 착화, 불 붙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노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착화, 내가 스스로 불 붙는 게 어렵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노킹이 원인이 된다. 자, 볼게요 한번. 연료의 분사 압력이 쇠탄가가 낮다. 쇠탄가가 낮으니까 쇠탄가는 착화성을 나타내는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착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노킹이 되는 거고. 연소실의 온도가 낮으니까 불 안 붙잖아요. 그렇죠? 여기 불 붙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 붙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노킹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분사량이 많으면 분사량이 많으면 불 붙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노킹의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노즐의 분무 상태가 불량하니까 제때에 말 그대로 많은 양의 연료를 뿌려주지 못하니까 불 못 붙는 거죠. 안 붙는 거고. 그다음에 기관이 관행되어 있으면 차가우니까 불 잘 안 붙죠. 그래서 여기는 불 안 붙는 내용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즉 자기 착화가 어렵다. 이게 키워드를 가지고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디젤 기관에서 노킹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에요. 자, 1번, 연료의 쇠탄가가 높다. 자, 노킹은 불이 잘 안 붙는 거죠. 자기 착화 어려우니까. 자, 1번, 연료의 쇠탄가가 높다. 자, 쇠탄가가 높으면 불 잘 붙어야 안 붙어요? 착화성 우리가 잘 붙잖아요. 답은 1번이 되겠네. 그렇죠? 노킹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에요. 불이 잘 안 붙어요? 그거 거리가 먼 거니까 불 잘 붙는 거 찾는 거죠. 국어가 제가 어렵다 그랬어요. 자, 2번, 연료의 분사 압력이 낮다. 압력이 낮으니까 힘이 줄어드는 거니까 결론은 불 잘 안 붙죠. 다음에 연소실의 온도가 낮다. 이것도 결론은
착화가 잘 안 되는 거, 불 안 붙는 거고 4번 착화 지연 시간이 기니까 불 잘 안 붙는 거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디젤 기관에서 노킹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맞는 것이에요. 노킹이 왜 일어난다 그랬죠? 자, 1번 흡입 공기의 온도가 높을 때 아니죠. 2번 착화 지연 시간이 짧을 때 짧으면 불 잘 붙으니까 노킹이 일어날 일이 없죠. 3번 연료에 공기가 혼입되었을 때 불 잘 붙어야 안 붙죠. 4번 연소실에 누적된 연료가 많아 일시적으로 연소할 때 노킹이 생긴다 그랬어요. 원인은 답 4번이 되겠네요. 자, 54번이에요.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이에요. 라디에이터의 맨 위에 위치하고 있는 냉각수 주입구의 마개로 냉각수를 가압하여 비등점을 높인다. 원인이 뭐예요? 역할이 뭐예요? 냉각수를 가압하여 뭐한다? 비등점을 높인다. 근데 여기 뭐예요? 압력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 유체는요.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것도 하나의 키 센텐스로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돼요. 됐어요? 압력이 올라가면 뭐한다? 온도가 올라간다. 됐죠? 다음에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은 압력 밸브라, 즉 공기 밸브라는 거 하고요. 진공 밸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압력 밸브는 냉각수의 비등점을 높여 오버히트 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이거 과열되는 거예요. 과열되는 걸 방지한다 그러고요. 냉각 장치의 내부 압력이 규정보다 높을 때는 뭐가 열려요? 압력 밸브가 열리고요. 다음에 이제 진공 밸브예요. 라디에이터 내의 진공으로 인한 코어의 파손을 방지합니다. 역할은. 다음에 냉각 장치의 내부 압력이 규정보다 낮을 때 부압이 될 때 진공 밸브가 열린다고 그래요. 자, 이것도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밖에 있는 걸 우리가 뭐냐면 공기 밸브라고 해요.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이거를 압력 밸브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제 진공 밸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압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압력이라고 하면요. 플러스 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압이 있어요. 자, 플러스 압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정압이라고 얘기하고요. 마이너스 압은 이제 부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진공이라는 말 어감에는 뭐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플러스 같아요? 마이너스 같아요? 그렇죠. 마이너스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마이너스 압, 즉 진공 밸브는 어디서 열려요? 이 부압에 있을 때 뭐가 열려요? 진공 밸브가 열리고 일반적인 압력보다 낮을 때 열리는 게 무슨 밸브예요? 진공 밸브예요. 그리고 정압일 때, 즉 플러스 압일 때, 즉 일반적인 압보다 높을 때 열리는 게 뭐예요? 공기 밸브, 압력 밸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젤 기관 냉각 장치에서 냉각수의 비등점을 높여주기 위해 설치된 부품으로 알맞는 것을 물어봤어요. 1번 코어, 2번 냉각핀, 3번 보조탱크, 4번 압력식 캡. 비등점, 온도와 관련된 건 뭐예요? 항상 뭐 생각해야 돼요? 압력이 높으면 온도가 높다. 답 몇 번이에요? 4번. 압력식 캡이 되는 겁니다. 2번 라디에이터 캡에 스프링이 파손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물어봤어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이 스프링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스프링입니다. 이거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스프링이 나오면 첫 번째 뭐냐면 이게 충격을 완화하는 거, 충격을 흡수한다라는 거 하나의 역할로 잡아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눌러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압의 의미가 있어요. 가압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 요 두 가지에 대한 기준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스프링이라는 말이 나오면 충격 완화, 충격 흡수, 그리고 가압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 근데 스프링이 뭐예요? 파손되었대요. 그러면 충격 완화가 안 되거나 가압이 안 돼서 온도가 떨어지는 걸 문제 중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답 볼게요. 먼저 1번. 냉각수의 비등점이 낮아진다. 맞죠? 스프링일 때는 원래 비등점을 높여주는데 이렇게 파손됐으니까 당연히 비등점이 낮아지겠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냉각수 수선이 불량해진다. 3번. 냉각수 수선이 빨라진다. 4번. 냉각수 비등점이 높아진다는 상관이 없죠. 요거는 스프링이 있을 때, 파손되지 않았을 때의 말 그대로 역할이 효과고요. 이거는 파손되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3번.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에 있는 밸브. 뭐죠? 압력 밸브하고 공기 밸브라고 그랬죠. 다음에 진공 밸브. 답 몇 번이요? 2번 되겠네요.
4번 압력식 라디에이트 캡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걸 물어봤습니다. 자, 냉각장치 내부 압력이 부하 마이너스 하면 되겠어요. 진공이에요, 공기예요? 진공부압을 열린다. 이거 틀렸네요. 2번 냉각장치 내부 압력이 규정보다 낮대요. 공기예요, 진공이에요? 진공부압이 열리겠네. 이것도 틀렸네요. 3번 냉각장치 내부 압력이 규정보다 높대요. 공기 밸브, 압력 밸브 열리겠네요. 진공부압이 열리니까 틀렸네요. 4번 냉각장치 내부 압력이 부합이 된다. 마이너스 압력이죠. 뭐 열려요? 진공부압이 열린다. 답 4번 되겠네. 자, 55번이에요. 자, 펜벨트예요. 냉각팬을 작동시키는 벨트입니다. 점검하는 거예요. 정지된 상태에서 벨트의 중심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점검하고요. 펜벨트는 눌러 약 한 10kg 폴스 형태의 힘으로 압력으로 누릅니다. 한 13에서 20mm 정도 어떻게 돼요? 처짐이 발생하면 되고요. 펜벨트의 조정은 뭐라 합니까? 발전기를 움직이면서 조정을 합니다. 다음에 펜벨트는 풀리의 밑부분에 접촉되지 않게 돼야 돼요. 왜요? 접촉되면 어때요? 미끄러지고 그리고 혹시나 잘못해서 마찰 생겨서 열 발생해서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접촉되지 않게 돼야 됩니다. 요거 좀 많이 나옵니다. 지문에. 다음에 펜벨트의 장력이 강할 때와 약할 때는 일어나는 현상. 자, 장력은 팽팽하게 당기는 힘을 얘기하고 유격은 헐거운 정도잖아요. 장력이 강하대요. 굉장히 팽팽하게 당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펌프의 회전 속도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관은 과열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과냉이 되고, 그렇죠? 막 돌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거 접촉이 되면 심지어 뭐가 돼요? 마모가 되게 돼서 발전기 베어링이 손상된다. 마모가 돼서. 다음에 장력이 약할 때, 유격이 클 때는 오히려 거꾸로 물펌프 회전 속도가 당연히 느리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기관은 과열될 것이고, 다음에 발전기의 출력이 저하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펜벨트에 대한 점검 과정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자, 1번 펜벨트는 눌러 처짐이 13에서 20mm 정도 한다. 맞죠? 2번 펜벨트는 풀리의 밑부분에 접촉돼. 이게 틀렸죠? 접촉되면 안 되죠. 미끄러지거나 열 때문에 끊어질 수 있으니까 답은 2번 되겠네요. 펜벨트 조정은 발전기를 움직이고 조정하고 너무 헐거우면 기관 과열 원인이 되고. 자, 2번 볼게요. 냉각팬의 벨트 유격이 커요. 유격이 크다고요? 일어나는 현상은 그래서 유격이 크다는 얘기는 헐거운 정도가 큰 거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장력은 어떻게 돼요? 약하다는 거죠. 자, 1번 베어링의 마모가 심하다. 이건 강할 때고 2번 벨트가 절단된다. 이것도 강할 때고 3번 기관 과열의 원인이 된다.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니까 펌프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점화시기가 빨라진다. 그래서 답 3번 되겠습니다. 자, 56번 점도 및 점도 치수예요. 자, 점도 끈끈한 정도죠. 끈끈한 정도. 엿 생각하시면 돼요. 엿. 점성의 점도를 의미하며 윤활유의 성질 중 가장 중요하다. 윤활유의 성질 중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점도는 낮아지고 엿 같은 거 온도 높이면 물러지잖아요. 점도 낮아지네. 그리고 온도가 낮아서 점도는 높아지네. 그래서 온도와 점도는 반비례 관계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반비례 관계다. 다음에 점도 지수예요. 점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치입니다. 끈적거림의 수치를 말하며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를 얘기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점도 지수가 커요. 점도 지수가 크다는 거는 점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작아져야죠. 다음에 점도 지수가 작아요. 그럼 점성을 내가 유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도와 점도는 반비례니까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는 어떻게 크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기관에 사용되는 윤활유의 성질 중 가장 중요한 거 뭐라 했어요? 점도. 답 2번 되고요. 2번. 점도 지수가 큰 오일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예요. 점도 지수가 크니까 점성을 내가 계속 유지하려고 하네요. 온도와 점도는 반비례이니까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점도는 내가 점성 계속 유지하려니까는 점도 변화는 작아야 되죠.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3번, 엔진 오일의 점도 지수가 작은 경우에요. 그럼 점성을 유지하지 않죠? 그럼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점성을 유지하지 않으니까 점도 변화가 어떻게 해요? 크게 되겠네요.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는 커지게 됐네. 답 1번이 되죠. 반비례라는 거 생각하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57번이에요. 자, 윤활 방식 및 여과 방식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말 그대로 나오는 것만 나오니까 그거만 체크할게요. 자, 사행정 사이클의 윤활 방식이에요. 기름 뿌리는 방법. 이거는 뭐예요? 비산식, 압송식, 비산압송식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펌프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래서 비산식은 뭐예요? 키워드가 오일 펌프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커넥팅 로드 대단부에 있는 오일 디퍼가 오일을 비산시켜 윤활하는 방식이다. 결국 비산식은 오일 펌프가 없다. 키워드. 그다음에 압송식은 오일 펌프로 윤활유를 압송하여 윤활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해서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압송식. 다음 비산 압송식은 비산하고 압송을 합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린더 벽은 비산식으로 나머지 부분은 압송식으로 윤활하는 방식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비산 압송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다음에 이제 오일의 이제 여과 방식이에요. 기름 거르는 방식이죠. 이거는 전류식과 분류식과 샨트식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시험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종류 물어봐요. 전류, 분류, 샨트식, 복합식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게 뭐냐? 요 전류식. 요거 물어봅니다. 오일 펌프에서 압송된 오일의 전부를 오일 필터로 여과하여 윤활부로 가게 하는 방식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전류식이랍니다. 전부를 뭐예요? 오일 필터로 여과해서 윤활부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류식. 오일 펌프에서 압송된 오일의 일부를 여과하지 않고 각 윤활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오일 필터로 여과하여 오일 팬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방식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분류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일부예요, 일부. 다음에 샨트식. 오일 펌프에서 압송된 오일의 일부를 오일 필터로 여과하여 각 윤활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여과하지 않고 오일팬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저 여과 방식 관련돼 가지고요. 하나 좀 그림을 여러분 드릴 테니까는 그거 하나 보시자고요. 요거예요. 자, 요게 뭐냐면 이제 실린더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요건 이제 피스톤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 연소실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기름이 가서 오일이 가 가지고 여기 어떤 식으로 나기로 윤활하느냐 그 방식을 보면요. 맨 처음에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오일 펌프, 오일 뭐예요? 오일 팬이 있어요. 오일 팬. 오일 팬에서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 이런 부품이 있어요. 요걸 이제 뭐라면 이제 오일 스트레이너. 이 오일 중에서 나름대로 이제 불순물 큰 거 걸러주는 거를 뭐래요? 오일 스트레이너 해요. 너까지 갔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일 펌프죠. 오일 펌프. 이제 펌프라는 거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기계적인 일을 유압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오일 펌프로 가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오일 필터예요. 필터. 여기에 이제 미세한 불순물을 걸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오일이 흐르는 길. 그래서 오일 갤러리. 오일 갤러리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기름을 이렇게 분사해서 말 그대로 기름칠 윤활을 하는 겁니다. 다시 오일 팬에 있는 기름이 어디로 가요? 오일 스테레를 거치고 다음에 오일 펌프 거치고 그다음에 오일 필터 거쳐서 오일 갤러리를 통해서 여기다가 윤활을 하는 거다라고 하나의 그림으로 여러분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윤활 방식 중 오일 펌프로 구비하는 방식이 뭐라 했어요? 펌프 사용한 거? 그렇죠? 압송식. 답 2번 되겠네요. 가장 많이 사용한 데 있어요. 2번. 오일의 여과 방식이 아닌 건 물어봤어요. 전류식, 분류식, 샨트식 제외한 거. 답 몇 번이에요? 1번. 자력식. 이런 건 없습니다. 3번. 윤활유 공급 펌프에서 공급된 윤활유, 전부라 했어요. 전부가 엔진 오일 필터를 거쳐 윤활부로 가는 방식. 뭐라 했어요? 이거를 전부니까 전류식. 답 3번 되겠네요. 자, 58번. 오일 필터, 오일 여과기예요. 여과기. 엔진 오일에 포함된 미세한 불순물 제거하는 거네요. 다음에 윤활유 1회 교환 시 1회 교환하고요. 여과기가 막히니까 압력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높아진다. 여과 능력이 불량하면 부품의 하루가 빠를 것이고 작업 조건이 나쁘면 교환 시기를 빨리 하는 거. 당연한 얘기죠. 다음에 이제 엘리먼트식, 여과지식은 이제 교환식이 있고 일체식이 있는데 엘리먼트만 교환 또는 세척하여 사용하고 케이스는 계속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교환식이라고 하고요. 일체식은 뭐예요? 엘리먼트와 케이스를 전체 교환하는 걸 우리가 일체식이라고 그래요. 엘리먼트만 교환한다, 아니면 세척한다, 교환식, 전체 교체한다, 일체식.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기관에서 사용하는 오일 여과기, 오일 필터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건 물어봤어요. 자, 1번. 여과기가 막히면 유압이 높아지겠죠. 자, 2번. 엘리먼트 청소는 압축 공기를 사용한다. 틀렸죠. 어떻게 돼요? 교환 또는 세척한다 그래요. 답 2번이네요. 3번. 여과 능력이 불량하면 부품의 마루가 빠르고요. 4번. 작업 조건이 나쁘면 교환 시기를 빨리 해야 된다. 답 2번 되겠네요. 자, 59번. 윤활 장치의 점검이에요. 자, 엔진 오일의 압력이 높아지는 원인. 그랬어요. 자, 압력이 높아진다. 오일의 점도가 높다. 끈적끈적하게 되면 압력이 높겠죠. 다음에 유압 조절 밸브의 스프링 장력이 크면 압력이 높아지겠고. 다음에 오일 회로 윤활 계통의 일부가 막히면 압력이 높아지겠네요.
다음에 엔진 오일의 압력이 낮아지는 경우 점도가 낮을 때. 맞죠? 다음에 유압 조절 밸브의 스프링 장력이 작을 때, 힘이 약할 때 압력이 낮아지죠. 압력은 힘이니까. 윤활유의 양이 부족할 때 압력이 낮아지고 윤활유 펌프의 성능이 좋지 않다. 압력이 낮아지면 그 다음에 기관 각부의 마모가 심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기관 오일 압력이 상승하는 원인에 해당되는 거, 압력이 상승하는 거. 자, 1번, 오일 펌프가 마모되자. 마모되면 틈새 생기니까 압력 나눠지겠네요. 아니고 2번, 오일 점도가 높을 때. 다음 몇 번이요? 2번 되겠네. 점도가 높으면 압력 상승한다고 그랬고요. 3번, 윤활유가 너무 적을 때. 4번, 유압 조절 밸브 스프링이 약할 때. 나머지는 압력이 낮아지는 거고 2번만 압력이 높아지는 거네요. 답 2번. 2번, 디젤 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낮은 원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어렵다 해서 국어가 낮은 게 아니니까 어떤 거예요? 높은 거네요. 문제 중에 높은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1번, 점도 지수가 높은 오일을 사용하였다. 자, 점도 지수가 높다는 거는 점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점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답 몇 번이에요? 1번이 맞겠네요. 높은 거 찾는 거니까. 2번, 윤활유의 양이 부족하다. 3번, 오일 펌프가 과대 마모되었다. 4번, 윤활유 압력 릴리프 밸브가 열린 채 고착되었다. 상관없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3번, 엔진의 윤활유 압력이 낮은 원인이 아닌 거. 낮은 게 아니니까 높은 거 찾으래네요. 자, 1번, 윤활유 펌프의 성능이 좋지 않다. 이건 낮을 때죠. 2번, 윤활유의 양이 부족하다. 이것도 낮을 때. 3번, 윤활유의 점도가 너무 높다. 답 3번이겠네. 4번, 기관 각구의 나모가 심하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60번이에요. 배출가스의 색깔에 따른 연소 상태 및 기관 점검 그랬어요. 자, 배출가스가 무색이에요. 정상이에요. 엷은 항색이래요. 희박한 혼합비래요. 다음에 회백색. 이거 앞에서 나왔어요. 뭐야? 윤활유 연소 상태. 그렇죠? 그때 회백색이라고 했어요. 피스토닝의 마모 점검, 피스토닝 또는 실린더의 간극 점검. 그래서 결론은 윤활유가 연소되면 무슨 색이다? 회백색이다. 다음 이제 검은색. 농후한 혼합비 상태를 뭐라 그래? 검은색. 어떨 때요? 공기청정기가 막혔을 때. 분사시기 점검, 이게 불량할 때. 분사 펌프 점검, 이것도 압축이 불량할 때. 노즐 불량, 압축 불량 등. 그래서 전반적인 이론 살펴봤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배기가스의 색과 기관의 상태를 표시한 것도 가장 거리가 먼 거. 틀린 거 고르는 거죠. 자, 무색은 정상. 맞죠? 검은색은 농후한 혼합비. 자, 황색은 공기청정기에 막히는 게 아니라 희박한 혼합비죠. 4번 회백색이 윤활유의 연소고. 공기청정기에 막힌 건 어디로 가야죠? 검은색이죠.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2번. 디젤 기관 운전 중 흑색의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원인으로 틀린 건 물어봤어요. 자, 1번. 공기청정기가 막혔을 때. 맞죠? 다음에 2번. 오일팬이 유량 과다될 때 흑색이 아닌 거죠. 답 2번이네요. 3번. 압축이 불량하거나 노즐 불량일 때. 그래서 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아주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잠시 쉬었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